거짓은 밝혀지기 마련이고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. 우리가 이겼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수요 대본을 마치랍니다. 마치고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 수요일 되면 먼 데서도 옵니다. 다 17일반으로 자꾸 돈을 내지 않습니까? 이것은 정말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. 자기 사욕 차리려고 이것도 해결 안 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가지고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한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?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? 예,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새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앞서서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 잠깐 들어봤지만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꼭꼭 수요일마다 데모로 갔습니다. 그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? 그 수요일 되면 먼 데서도 옵니다. 또 외국서도 옵니다. 그런 분들이 다 17일반으로 자꾸 돈을 내지 않습니까?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? 전국의 할머니들로 위에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. 전국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자기 사욕 차리려고 이것도 해결 안 하고 어디로 가가지고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한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?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? 안 됩니다. 예, 이용수 할머니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.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. 기자회견 내용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. 예, 저도 뭐 이 사실 이 지금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아직까지 이 상당히 현재 진행형 상황 속에서 예. 이러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그 사건이 터져서 예,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마음이 잡잡하고 안타까웠습니다. 네. 어제 뭐 이용수 할머니 주장은 그렇습니다. 이 지금 28년 동안 진행되어 온 수요 집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오와 상처만 가리키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요 집회를 이제는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. 한일 젊은이들이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. 그리고 또 지금 이 그 30년 동안 지금 이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과정에서 이 정작 피해자들이 이 지금 시민 활동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용당했다, 속았다,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, 그와 관련해서 이 자신들을 위해서 모금됐던 여러 가지 성금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용처가 좀 불분명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다.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또 지금 이러한 시민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최근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? 이러한 부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유를, 그러니까 이 지금 이거 욕심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상당히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신 겁니다. 예.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저는 뭐 이 할머니가 어떠한 그 지금 뭐 이 의도를 갖고 말씀하셨다 그런 부분을 따지기 이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이 상황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당혹스럽고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예, 그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당사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렇죠. 또 여성 인권 운동가시고 네. 어쨌든 이 문제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큰 인물이시기 때문에 이 발언에 굉장히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. 기자회견 보셨습니까? 사실 뭐 이용수 할머니는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원래 1928년도 대구 출생이세요. 네. 근데 이제 1944년도에 지금 강제로 대만으로 끌려가셔서 위안부 생활하시고 1946년도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. 예. 당시에 16살 나이로 이제 끌려가셨거든요. 특히 이 이용수 할머니의 업적이라는 게 사실 이제 위안부 문제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국내에서 쉬쉬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제 김복동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용기 있게 이제 증언을 해주셨고,
더군다나 이 문제를 좀 국제화시키는데 결국 이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 문제를 세계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바로 이제 이용수 할머니입니다. 예. 또 이런 과정들을 이제 I Can Speak라는 영화를 통해서 사실 이제 다 알려진 그런 상황이죠. 네. 이제 그리고 또 이 수요 집회에도 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정말 든든하게 꾸준히 그동안 지켜오신 분 아니겠습니까? 예. 이제 그런 분의 어떤 증언이고 또 폭로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파가 큰 것 같아요. 특히 저는 어제 그 내용들을 보면 특히 이제 수요 집회에 대한 이제 어떤 그동안의 방향성, 지향성 네.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게 그동안 보면 인권 문제를 너무 정치화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들이 있었고요. 예. 저는 아마 이 사태가 빚어진 결정적 계기는 결국 윤미향 지금 당선자의 정계 준치에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런 측면들이 아마 이번에 이용수 할머님이 저렇게 기자회견 하시게 된 결정적 원인 같은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가자평화인권당이라고 하는 또 이제 위안부 지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최모 대표가 사실 이제 이쪽에 합류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공천에서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제 사실 윤미향 지금 전 이사장은 이번에 공천이 됐거든요. 이제 그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윤미향 전 이사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간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국회의원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게 이제 지금 자금 사용처와 둘러싸고 이제 상당히 증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 논란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30년 동안 진행돼 왔고 특히 우리가 반일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수요 집회에 대한 위상 문제도 있고 해서 네. 상당히 큰 문제로 진화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군요. 지금 뭐 윤미향 당선인의 정계 진출이 또 문제가 된 것 같다. 또 관련해서 이제 배우설도 뭐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. 관련 문제는 좀 더 뒤에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. 일단 어제 그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그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수요 집회 성금 유용 의혹에 네.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의연 측이 또 다시 반박을 하면서 좀 진실공방 양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. 그렇죠. 이런 뭐 이 폭로가 나오게 되면,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해당 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 또 이 뭡니까 해명을 해서 이 납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. 그런 예.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 정의기억연대 쪽에서 이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했던 이 성금이 어디에 썼느냐 이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사실 지금 그 이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이었죠. 그러니까 정신대대책협의회에서 1992년도부터 모금 운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인 지원을 하기 전이었어요. 그때 예. 당시에 모금을 해서 그때 당시 이 피해 할머니들한테 이 1인당 한 250만 원씩 먼저 지원을 했고 그리고 예. 또 추가로 더 모금을 해서 100만 원까지 한 350만 원을 지원한 부분 그 부분을 지금 그 영수증까지 해서 벌써 거의 30년이 된 영수증을 공개를 했고요. 그리고 네. 또 2015년도에 하해 치유재단 일본에서의 그 10억 원을 준다고 했을 때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지금 그때 당시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모금을 했던 돈, 그 돈을 이 그때 당시 살아계신 분 8분한테 1억씩 줬던 부분,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다 이 지금 그 계좌 이체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이 지금 그 관련된 계좌 이렇게 2억 내역까지 다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. 예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각에서는 그러면 그 이 30년 동안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수요 집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또 이래 참석한 사람들, 참가한 사람들의 성금들이 꽤 모였을 것인데 이것은 가면 어떻게 됐느냐?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지금 그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이 공적 법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자금을 집행한 부분들이 다 나온다.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쭉 받아왔고 이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. 또 추가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지금 내놓겠다는 그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. 예. 그 말씀하신 뭐 국세청 홈택스 공적법인 공시의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정말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? 그럴 정도로 필요가 있는 문제니까 어떻게? 그렇죠.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이제 몇 분 안 계시거든요.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많은 수요 집회를 하면서 기부하신 분들이 이 돈 자체가 이제 할머니들 위해 쓰여질 것이다라고 이제 해왔 것도 왔고 또 지금 정의기억연대에서도 할머니들 해외 활동이라든지 비행기 값이라든지 예. 뭐 등등으로서 이제 지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
근데 아마 이거는 좀 이제 할머니들의 어떤 좀 이 증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실적으로 물론 이제 그 정의기억연대 쪽에서는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지원이 됐는지 여부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용수 할머니가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시계를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사주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. 예.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영수증 낸 거는 1990년도 겁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너무 또 세월이 오래된 것이라서 지금 최근 거 같은 경우는 이 1억 원 영수증인데 1억 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이 생활지원금이 아니라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10억 엔에 대신하는 예. 그 돈이기 때문에 또 별도로 지원된 돈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돈 같아요. 그렇다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조만간 이제 정기기억연대에서 이제 밝힌다고 하니까 좀 세세하게 밝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없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이걸 또 세세하게 밝힐 경우에 사실은 이제 할머니들의 어떤 피해가 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. 예. 왜냐하면 참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. 예. 사실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뭐 정의기억연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결백하다라고 해서 공개를 하겠지만 또 할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또 모든 게 공개가 되면 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할머니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선 등등이 있는데 이게 또 한 번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솔직히 걱정스러워요. 예. 이제 그러면 이걸 과연 그러면 어떻게 다 공개를 해서 검증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예. 정말 제3의 기관에서 어떤 정말 이 독자적으로 해서 검증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예, 일단 먼저 위안부가 할머니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좀 검증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정의기억연대가 월요일날 좀 기자회견을 연다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. 앞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왜 돌연 수요 집회를 비판했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짚어주셨는데 그 윤미향 당선자 예.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예. 당선이 됐죠. 예. 그 부분이 좀 문제를 미친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. 뭐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. 아마 그 부분이 아마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. 지금 뭐 이 정의기억연대에서도 지금 이 바로 그 이용수 할머니 서운함 때문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지금 그 정신대 할머니들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러니까 그 배상의 문제, 보상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일본이 공식적인 완전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. 아직 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그 앞장서서 일을 했던 윤미향 대표 이사장이 이 정계 진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서운함이 있었을 것이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신들을 이용하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사육을 채우는데 이용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또 소소함들이 녹아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정의기억연대에서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지금 그 악의를 가진 일부 사람들의 부추김이다는 네.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앞서 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지난번 이 윤미향 대표가 윤미향 전 이사장이 사실 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이 더불어시민당이 그 범여권 비례 연합 정당이었잖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진보 가치를 띠고 있는 군소 정당들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하려고 했던 그 정당 중에 하나가 가자 뭐 인권 평화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네. 그 당에서 이 지금 추천했던 분이 그 당시 대표를 맡고 있었던 이 최용상 씨라는 분인데 예. 이분이 더불어시민당의 공천 과정에서 탈락이 됐어요. 그러니까 뭐 자기 심사에서 탈락이 됐는데 바로 탈락이 되고 난 뒤에 이 최용상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한다면 그리고 자신은 탈락된 데 반해서 지금 이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전 이사장이 이 지금 그 비례 후보가 되니까 예.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안부가 어떻게 우리 강제징용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.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정의기억연대 측에서는 이 지금 최용상 대표의 그런 탈락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유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이 지금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다. 뭐 이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들한테 그 연락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맞물려서 이러한 이 지난번 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최용상 대표가 받았던 불이익들이 예. 여기 지금 녹아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금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. 최용상 대표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또 반박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와서 이 좀 기자들 좀 모아달라고 해서 모아줬을 뿐이지 기자회견 전까지는 자신은 그 내용을 일체 몰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측의 공방이
당분간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. 예,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자평화인권당의 최용상 공동대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뭐 배우설을 부정을 하면서 이용수 할머니 본인께서 이제 주관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옆에서 부추긴다고 뭐 기자회견을 할 분은 아니다 그렇죠, 이런 또 네. 얘기를 했거든요. 어떻게 보셨어요? 그러니까 저도 뭐 그거는 좀 타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사실 우의종 지금 대표도 비롯해 처음에부터 좀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. 예. 사실 아시겠지만 이용수 할머니 오늘 기자회견 장면을 보시면 뭐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 사실은 이 운동을 하면서 수요 집회 매번 나오셔서 정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또 어제 기자회견도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논리가 상당히 앞뒤가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근데 이거 문제를 좀 이 연세가 드셔서 지금 원래 예. 92이시니까 그런 식으로 치부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런 저는 굉장히 접근을 잘못한 걸로 보여지고 사실 그동안 할머니가 해놓은 여러 가지 업적과 또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단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저렇게 잘못 이야기한다?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접근 자체를 잘못하는 거 보고 문제는 그렇다면 우의종 지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 그럼 내부적으로라도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당 내부적으로라도. 자기가 당대표면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과연 그런 것이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바로 이걸 예를 들어서 할머니에 대한 공격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. 본인이 예. 얼마나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당대표로서의 저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. 예, 지금 우의종 더불어시민당 대표의 발언이 조금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현재까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역시 뭐 할머님의 어떤 주변에 계신 최모 씨라는 분에 의해서 조금 기억이 왜곡된 것 같고요. 지적하신 단체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정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단체의 입장을 지켜보고 난 후에 공식적인 어떤 행동을 할 예정입니다. 예, 일단 앞서서 이제 계속 뭐 배우설이라고도 네. 이야기하는데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공동대표 말씀하셨듯이 지금 본인은 그냥 기자회견에 동석을 했을 뿐이다.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지금 이 글을 둘러싼 진실 공방 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?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제3자의 객관적인 조사가 사실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예. 이것이 뭐 지금 고소 고발에 대해서 사정당국이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정치적 공방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 계속적으로 이 그 배우설을 또 한쪽에서는 제기를 하고 이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.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월요일 날 정의기억연대에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추가 기자회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배우설 부분을 저는 굳이 또 다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예.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그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방을 하기보다는요. 아마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용수 예. 할머니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선거의 유효의 문제라든지 또 수요 집회의 계속적인 여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지 배우설 공방 자체는 저는 이 현행 진행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월요일에 이제 정의기억연대가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뭐 할머니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정의기억연대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동안 혹시 좀 뭐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수요 집회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할머니들이 뜻하는 바와 또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시민 운동으로서의 문제, 그다음에 이 시민 운동이 정치화되는 문제.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좀 저는 쌓여 있는 것 같아요. 예. 아시겠지만 참여연대라는 조직도 보면 그동안 이 시민 운동으로서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거기에 참가했던 분들 많은 분들이 정계에 진출함으로 해서 권력화돼 버렸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많은 비판과 또 이 시민운동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정의와 기억연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할머니들 위하는 단체, 정말 이런 어떤 인권 문제, 지금 위안부 인권 문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풀어나가는 단체의 성격이라면 사실 그동안 여기에 관여했던 분들 중에서 뭐 장관 된 분도 계시고 네. 청와대 비서관 된 분도 계시고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가 돼 버렸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할머니들 입장에서 보면
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좀 헷갈리는 측면들 또 의심스러운 측면들 그런 측면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인들의 인권 문제가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이용수 할머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 한일 관계라는 게 물론 우리가 일본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비판하고 해야 되지만 일본 국민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민간 차원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불매 운동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보면 사실 일본 국민들에 대한 이제 어떤 적개심이라든지 특히 일본에 관광 오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어떤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할머니가 이야기하신 대로 나는 그걸 좀 하고 싶다. 젊은이들 좀 해서 한일 간의 교류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. 예.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은 정의와 기억연대가 초점 맞췄던 부분을 좀 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정치적인 문제만 외교적인 문제만 초점 맞춰줬는데 실제로 한일 간의 어떤 민간 차원의 문제를 더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문제 제기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. 예, 지금 이제 정의연을 거치신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정계로 진출을 했는데 이번에 또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까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좀 할머니의 마음에 좀 서운함이 좀 쌓였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방금 그 한일 관계에 대한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그 일본 언론도 이번 파문을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. 그렇죠. 뭐 일본 언론 입장에서 보면 사실 28년 동안 진행되어 온 수요 집회에 대해서 상당히 일본 언론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 이 국가라는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도 좀 뭡니까 이제 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? 예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이 지금 이 피해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 입장에서 지금 이거 수요 집회를 중단하자. 그리고 지금 한일 간에 이 지금 정오만 키우는 것이라고 정오와 상처만 키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특히 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뭐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긴 하지만 지난번 그 치유와 화해 재단 그러니까 2015년도 박근혜 정부와 합의했던 이 지금 그 합의 자체가 사실상 그 백지화되는 과정에서 일본 아베 정권이 상당히 반발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약속 자체를 이렇게 이 어긴 이 국가하고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신뢰 관계를 갖고 갈 수 없다고 해서 바로 작년에 이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한 이 무역에 대한 그 보복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요. 예. 이런 여러 가지들이 물리면서 상당히 이 부분 자체가 이 지금 상당히 좀 미묘하게 이 지금 한일 간에 국제적으로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좀 빨리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. 그런 예.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배우설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그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뒤로 미루고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선거비 문제 이런 부분들 좀 명백하고 투명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또 지금 수요 집회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 집회를 거부하지만 그러나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분이 이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이 분노하고 있는 이 예. 국민적 정서 그리고 또 이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 끝끝내 지금 아직까지 역사적 해결을 진정성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민적인 비판적인 이 시각들이 또 지금 수요 집회에 녹여져 있는 만큼 예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용수 할머니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이 수요 집회를 좀 더 뭐 발전적이고 뭐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식으로 우리가 좀 그 해법을 모시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.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을 이제 좀 발전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 걱정이 되는 게 일본에서는 이제 그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윤미향 전 이사장이 당시 그 일본 위안부 합의 네, 내용과 그렇죠. 관련해서 미리 뭐 알고 있었다 이런 또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빌미로 일본이 악용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말 어떤 뭐 보면 이제 적폐라고 규정이 돼서 당시에 관여했던 외교부 관계자들 또 이게 뭐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? 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파탄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가 됐죠. 자,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게 당시에 일본이 10억 엔을 주겠다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본인은 TV 보고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윤미향 당시 이사장이 다 알고 있었다 하더라. 그리고 지금 외교부 당시 관계자들도 이미 윤미향 이사장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
근데 물론 이제 그래서 평화상의 어떤 평화 소녀상의 어떤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들고 왔던 문제지만 10억엔이라는 보상 문제는 이미 이제 진행이 되어 왔던 문제라는 것이죠. 근데 지금 오늘 또 윤미향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할머니만 몰랐었지 다른 분들도 알고 있었다. 또 예. 하나는 당시에 본인들도 언론사들이 알고 있는 엠바고를 걸쳐서 했던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전날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릅니다. 언론사의 엠바고는 발표하기 한 2시간 전 정도밖에 몰랐거든요. 그 예. 하루 전에 몰랐습니다. 이제 그에 조금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는 좀 뭔가 사실관계 밝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당시 외교부 관계자들이 그러면 윤명 씨가 꾸준하게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참여했는 것인지, 그럼 이 과정들을 할머니하고 얼마만큼 소통을 했는 것인지. 그렇다면 할머니들이 나중에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왜 당신들이 알아서 해? 라고 하면서 이 사실 결정적으로 그 이 협상을 파기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그 중간에 있었던 유미양 당선인의 역할은 뭐였던가?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뭐 국회 차원이든지 아니면 이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건 국회 차원밖에 없는데 물론 국회가 지금 아직 개원이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걸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.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게 외교적으로 워낙 문제가 됐고 이게 현재 또 한일 관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. 저는 사실관계는 좀 파악해봐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윤미향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손해상 철거 그리고 불가역적 해결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몰랐다는 거죠. 몰랐다라는 그렇죠. 입장이고 그리고 외교부에서 일방적 통보만 들었고 네. 사전 협의는 아니었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네.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뭐 30년 동안 이렇게 함께 운동해왔던 그 윤미향 전 이사장과 이용수 할머니 이렇게 진실 공방으로 벌어져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데요.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위안부 문제가 이제 하늘 간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는 사안인 만큼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